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낸 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가장 편안해할 내 집에 무려 2달이 넘도록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공사 현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초대형 붕괴 사고였습니다. 엄청 큰 마치 사고였죠. 지진이라도 난 듯 엿가락처럼 휘어져 갈라졌던 도로와 현장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작업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이곳은 광명 신안산선 붕괴 현장입니다. 사고 발생 2달 반이 지났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인근 주민들 아직까지도 집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고 지점 인근 마을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마당이거든요, 이게. 아직도. 이 끝없이 갈라진 도로의 모습, 집안 상태가 매우 불안해 보였는데요. 네. 10걸음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엔 붕괴 사고에 참혹했던 현장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복구가 쉽지 않은가 봐요. 사고에서 바로 앞쪽에 있는 한 상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하거든요. 여기 완전히 지금 2달 넘게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달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비어있고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안 돼. 뭐 이렇게 다 썩어 있잖아요. 아이고. 생업이자 70년 평생의 자부심이던 식당엔 상해는 버려진 채소만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반대쪽엔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이 있었는데요. 안전 문제는 통제 중이었으나 짐을 챙기러 들어가기 위해 허가를 요청한 집주인. 사고 이후 처음 찾아간 집의 상태는요. 이제서야 불을 켜도요,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불뿐이 아니고요, 물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고 이런 상태예요, 지금.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물이. 그날 이후로는 물이 뭐. 생활 자체를 여기서 할 수도 없네요. 아니,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썩어가지고 물이 흘러내렸잖아, 이게. 보세요. 그냥 벌레가 이렇게 벌레가. 냄새 이게 다 상이 썩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어떡해요. 냄새 나서 그냥 다 썩어버렸어요. 다. 냉장고도 못 쓸 텐데. 냄새 나서 있지를 못하겠네 집에. 예상했던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강한 충격에 붉어진 얼굴로 말없이 짐을 챙깁니다. 내 집을 놔두고 그냥 이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말로 할 수 없죠.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제는 노후에 좀 편하게 살려고 세도 좀 받고 해서 하려고 장만을 한 건데 우선 당장 내가 가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은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당 10만 원의 숙박비 지원도 일요일을 끝으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인근 마을도 상황 마찬가지. 안전 문제로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입주민 동행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상황은 어떨까요? 건물도 지금 크랙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부분이요? 일단 저 위쪽에 보시면 주택가 건물 곳곳에서 갈라진 외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집 내부는 어떨까? 지금 아까 그 여기도 아유 불안해서. 저희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 봤거든요. 크랙이 꽤 깊습니다. 보시면 저 위쪽에서부터 지금 여기 좀 살짝 단차도 보이죠? 한눈에 봐도 깊게 패인 모습인데요. 너무 겁나죠.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무섭고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또 고3이고요. 금방으로 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그 원룸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여기가 학교잖아요.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운동장까지 여기에 벌써 위험하다고 다 펜스를 쳐놨는데도 애들이 지금 몇천 명이잖아요. 그걸 학교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다가 진짜 애들이 사고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실제 인접한 초등학교 역시 운동장 출입만 통제할 뿐 정상 등교가 진행됐습니다. 마을과 학교에 이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게 지금 땅 꺼짐 때문에 약 6cm 정도 침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 수평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정도 내려가 있는 겁니다. 갈라진 경계석과 집안 치마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는데요. 이 문주 하단부 기둥에 이렇게 파손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기도 아예 금이 가버렸네요. 네, 네. 깨졌네요, 아예. 네, 깨졌어요. 위험해 보이네. 터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야, 이 뒤 앞쪽으로요? 네. 이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주안전 진단을 받은 겁니다. 지금 현재 2등급 판단이 됐다. 최근 진행된 안전진단 중간 결과에서 아파트 문주 시설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공사가 필요한 상태를 뜻하는 최하 등급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 사고 현장하고 관계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거는 사고 현장에서 쭉 계속 터널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지나다니는 곳이고 주민들이 항시 출입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이전 안전 불안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등급이 있는데요. 나왔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손님들 다 보셨나 봐. 집 보러 온다는 사람들도 안 오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안 온대? 그러니까 등급 그것 때문에 아무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팔 수도 없고 얼마에 팔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답답하네요. 네, 지난주 공개 예정이었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가 최소 3개월 미뤄지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장마잖아요. 근데 뭐 이게 계속 비가 한 달이 올지 한 달 넘게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되게 많이 불안하죠. 심리가 기반이 약해질 사람이라는 수 게. 있으니까요. 한 번 그랬는데 또 안 그런다는 법은 없잖아요. 피해 주민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취재진의 질문에 시공사 관계자 보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예정돼 있으며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는 대형 사고잖아요. 본인이 갑자기 집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집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렇다 그러면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손해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요 또 배상액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배상이 더 중요합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 철거를 하거나 또 선보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라면 저희도 참죠. 며칠만 이러면. 근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건지 저희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공개 사고의 어느덧 73일째입니다. 주민들의 기다림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무너진 땅을 메우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